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지산학협력센터장이자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앞서 우리 김도현 울산공업학원 이사장님께서 밝은 미래를 위한 주제를 좀 발표하시는데 우리가 지산학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큰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감명 있게 들었고요. 특히 지역사회 시민과 협력이 중요하다. 요즘 제가 부산지산학협력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공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시민 지역사회 함께하지 않으면 사업이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조금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이런 큰 관점이 아니고 이제 우리 지역 사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산학 협력을 추진해야 되고 있는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위주로 좀 마이크로하게 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지산학이 절실한 부산으로부터 우리 부산 지산학 협력이 좀 성공하려면 하는 주제로 조금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학이라는 표현은 아마 부산이 조금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사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뭐 산학협력이라는 단어 그리고 산학협력이 시작하면서 이제 기업과 대학이 함께해야 되는 데서 가족회사라는 개념 이런 건 오래전부터 나왔죠, 그죠?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지산학 협력이라는 것이 또 새롭게 부각되고 중요성이 좀 인지되는 것들이 뭐 잠깐 소개드린 기사들이 조금 우리 지역에서는 좀 암울한 기사가 좀 되겠지만 얼마 전에 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소멸 지역에 우리 부산도 3개 지역이 소멸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소멸 지역은 이제 지역 산업위기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떤 많은 재정기 지원이 이루어지겠죠. 즉 지역 소멸이 된다는 거, 인구가 감소해서 지역 소멸이 된다는 것은 지방 정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정부가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위기감들을 이제 각 지자체들은 좀 공유를 좀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우리 부산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많은 일자리를 때문에 지역을 유출하는 청년 인구들이 부산은 살고 싶은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지역의 어떤 인재가 미스매치가 잘 해결된다면은 지역 소멸 시대에 이렇게 좀 위기가 좀 극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 인구 감소죠. 일단 대학의 위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계속해서 작년부터 그런 현상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 봤을 때는 인재 유출. 우리가 20대 초반 우리가 매년 3천 명 매월 3천 명 정도가 인구가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 80대가 80%가 20대이고 근데 20대가 공교롭게도 연으로 기준을 환산해 보면은 20대 초반은 이 부산의 인구 유입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요. 유출보다. 정작 이제 졸업하게 되면 이제 유출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 대학이 많다는 거죠. 대학이 많기 때문에 20대 초반은 인구 유입이 많지만 그것을 지역에서 제대로 잡아두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거시적인 이제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이런 지역에 있던 위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산에 좀 지산학을 좀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때 부산에는 많은 이런 핵심 기관들이 있고 대학들이 있습니다. 3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 본원은 없지만 한국기계연구원이나 생경 같은 정출연 즉 조직이 6개도 있고 그다음에 위전 공공기관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 출연기관서도 있고 대학도 20개 이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관들을 조금 잘 연결만 한다면은 지산학 협력이 좀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부산은 GRDP 규모가 90조 정도 되고 있고 전체 산업 비중은 70% 정도가 서비스 산업을 차지하고 있고
20% 정도가 제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앞으로 또 디지털 시대에 또 고부가 가치로 나가야 되고 서비스 사업도 신서비스 산업으로 좀 나가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지산학 협력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산의 핵심 역량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지역의 핵심 역량을 전국의 대도시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부산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론 서울과 부산보다는 인적 자원이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울 수도권의 이런 일극주의들 편향된 부분들을 우리 부산에 따라 붙느냐가 그렇게 좀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학기술 핵심 역량 지수에서 이제 지역의 핵심 역량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뭐 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뭐 어떤 인적 자원이라든지 활동, 네트워크, 환경이나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산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는 끌어올려 나가는 거. 물론 뭐 전국적으로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산 협력을 통해서 좀 성과를 좀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희들 부산은 활동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떤 성과 부분에서 이 핵심 역량을 좀 많이 좀 끌어올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지산 협력이 좀 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그 연구원에서 이제 부산의 이제 산학 협력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의 관점과 대학의 관점에서 좀 설문조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1번과 4번이 이제 기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이었습니다. 기업 내 산학협력 전달 인력이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대학의 관점에서는 이제 대학 교수의 기업에 대한 현장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기업과 대학이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서로가 요구하는 것도 틀리고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미스매칭이 발생하다니까 이제 산학협력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 측면의 문제점, 기술 혁신이라든지 지역과의 공생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최대의 좀 당면 해난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도 이제 지산학이라는 용어를 부산시 핵심 정책으로 들고 놓으면서 발빠르게 좀 대응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부산시는 이제 대학 협력단이라는 조직을 운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두 개 팀 8명이 운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지산학 협력가를 신설하면서 4개 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팀, 인재육성팀, 대학협력팀에서 여러 분들이 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런 조직 체계를 확보하고 시정 최우선 과제로 지산학 협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사랑 협력 교류 매개를 위한 다양한 장을 좀 구축 중에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사랑 제가 속해 있는 지사랑 협력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수의 공급, 수요와 공급 매칭을 연결하는 그런 원스톱 기능을 좀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산학 협력센터와 마찬가지로 지산학 협력 브랜치를 운영함으로써 지산학 협력 기반을 지역사회에 계속 지금 확충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15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고 현재까지 12개소가 지금 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올해서 금년까지는 지산학 협력센터에서는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학 협력의 시정 정책 방향은 크게 지산학 인재 융성 그리고 지산학 R&D 그리고 대학 핵심 유도 이 3가지 분야로 해서 좀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어떤 산학 협력 차원에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어떤 행政적 지원과 그리고 어떤 제도 편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런 지산학 협력 생태계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산학 협력센터가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도시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청년 산학 창업국이라는 국이 신설이 되었고, 이 청년 산학 창업국 안에 지산학 협력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 지산학협력센터는 크게 지산학협력 기반 학춘과 산학협력 기반 기술 핵심 주도, 아울러 지역 맞춤형 대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센터가 개소되었고요. 센터의 위치는 양정에 있는 제가 속해 있는 부산 테크노파크 양정 분소에 센터를 좀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8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산학 R&D 사업화 협력팀과 그리고 대학 핵심 인재 육성팀으로 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파견이 나와 있고 대학에서 파견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런 지산학에 대한 그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산학 협력센터가 생김으로써 조금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R&D나 사업화를 좀 더 강화하고 인재 육성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역량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뭐가 있겠는가 좀 고민해 보다가 저희들이 도출된 게 브랜치였습니다. 그래서 지산학 협력센터와 더불어서 브랜치를 또 운영을 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12개소가 좀 개소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총 3개소 정도가 나온다. 연말까지는 다 완료를 할 것 같고, 지산학 협력 브랜치는 저희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브랜치 운영도 되고,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해서 기업 중심의 브랜치가 운영이 되기도 하고, 아울러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해서 브랜치가 운영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치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기업 주도형 R&D 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즉사의 인재 양성에 있어서의 어떤 인재 양성을 관점을 어떤 공학에서 더불어서 즉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예술 사회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등 그런 일들을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브랜치 15센터가 경상대에서 좀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상대는 전문대학으로서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리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특화된 과들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량과 기관의 역량을 좀 합해가지고 그 스마트팜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브랜치를 개소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지산학 협력센터는 이제 센터 브랜치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브랜치가 되면은 어떤 저희들이 또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또 기술 닥터라든지 인적 풀을 좀 활용해서 건조 지원을 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산 지산학 협력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학 협력센터가 생겨서 보시는 우측 부분은 지산학 협력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년도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산학 협력에 좀 성과를 좀 내려고 하고 있고요. 좌측에 보이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부산시가 추진했던 지산학 협력과 관련된 사업들의 내용들입니다. 뭐 우리 교수님도 잘 알고 있는 비스텝의 R&D 시약 기획 사업이라든지 대학 핵심 연구단지 사업, 지역소위 맞춤형 개방 연구 사업은 각 기관의 어떤 특성과 성격에 맞게 그대로 좀 운영이 될 것이고, 부산 지산학 협력센터는 아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떤 R&D 기술 사업화 부분, 인재 육성과 관련돼서는 또 지산학 협력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산학 협력에 필요한 수요 공급 실태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과 대학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대학과 기업이 이제 수요와 공급 조사를 반영한 기술 이전 시범 사업을 좀 내년에 좀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지역에서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칭시켜 주는가. 과거 민간 TLO나 이런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술 이전 사업 또 저희 테크노파크도 기술 이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매칭시켜 주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새롭게 좀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노는 그런 우선순위들을 좀 정해서 사업화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단기 과제 중심의 어떤 사업과 그리고 중장기 과제의 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업화가 좀 기업들이 좀 활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좀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지역에서 또 중위 기술들 우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중에서 중위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그런 기술 사업화 에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ICC라든지 그런 RCC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오픈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산업 수요 도출 생태계를 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 개방형 연구실 지원 사업은 기존에 이제 비스텝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죠, 그죠? 근데 올해 내년부터는 조금 바뀌는 것이 이제 대학 위주의 어떤 수요를 받아서 선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으로부터 수요를 먼저 받아서 이제 맞는 대학을 공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시약기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의 어떤 미래 먹거리 신선한 육성과 부가가치 높이는 기초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에서 사업 지원을 좀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지산학 협력이 시민사회 공감대 행사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기업에 대한 많은 또 홍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산학연계 현장 실습 브릿지 사업이라고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 바뀌었죠, 그죠? 그 이제 우리 각 대학의 어떤 기업들의 현장 실습을 보낼 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열정 페이 무급 위주가 좀 많았다면은 이것이 이제 제도화가 됨으로써 이제 유급으로 다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또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또 부담이 또 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아마 고용노동부에는 이런 뭐 일학습 병행자라든지 IPP라든지 이런 현장 실습 지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지자체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난 전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모든 기업, 모든 학생을 다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예산의 한계상 저희들 아까 기업 수요 기반의 어떤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수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기업의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 특히 이제 장기 현장 실습, 단기 말고 장기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시행을 내년부터 상반기부터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제가 요 테크노파크에 오기 전에 이제 대학에서 좀 근무를 했는데 현장 실습 업무도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 실습의 행태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좀 바랬던 바람은 채용 문화를 좀 바꿔 보는 거 어떻겠느냐. 채용 왜 지금 지역 기업들이 학생 인력이 없느냐? 학생들은 지역 정보를 모르죠, 그죠? 지역 정보를 모르고 또 이렇게 강서권이나 또 저 시내 외로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뭐 기업들은 나름대로 역량 있고 비전이 있지만 그것을 지역사회에 또 제대로 인지가 안 된 상태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현재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워크넷이나 인크루트나 뭐 이런 취업 정보 포털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나오는 정보에 의해서 그냥 면접을 보고 들어가고 어
그 또 안 맞으니까 또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채용 문화를 바꿔보자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리딩 기업만이라도 공고에 통한 인재 선발이 아니고 이는 현장 실습, 이는 인턴을 통해서 한 몇 개월 정도 학생을 조금 같이 생활해보고 근무를 시키고 그런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좀 취업시키는 이는 채용 개선 절차를 한번 운동을 좀 펼칠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물론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고 이런 현장 실습은 4, 6개월을 기업에 계속 있기 때문에 기업도 그런 학생들을 보았을 때 어떤 평판을 좀 갖출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청원으로 좀 이어지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시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플랫폼을 좀 구축을 좀 하고자 합니다. 각 대학들은 이제 올해 링크가 이제 끝나고 내년에 이제 링크 3.0이라는 사업이 이제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부의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 한 가지 축이 링크 사업인데 링크 사업에서 원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정보와 통합 정보와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와 그다음에 기술 이전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마일리지 제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좀 구축을 해서 지역 대학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 인재 양성 취업으로 연결하는 산학 모델 추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수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좀 취업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ICT의 어떤 역량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청끌 기업이라서 청년들이 끌리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좀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학생들이 또 많은데 의견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업들에게 좀 많이 좀 홍보할 수 있는 왜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시민들이 인지도가 제고하냐 우리 부산의 전국 천대기업 중에 부산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매년 한 30개사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1번 뭐 예를 들어 르노 상승 뭐 부산행부터 쭉 하면 뭐 천대 매출 기업 중에 한 30개사 정도 부산에 있는 것 같은데 30개사를 쫙 펼쳐놓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 중에서 10개 기업 정도 아는 학생 손들어 보세요 하면 제가 수업했던 시간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업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좀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부산지산화 협력이 성공하려면은 이는 단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효율적 운영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재정의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산시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더불어서 이제 지역 시민들, 지역 사회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매개 중개 기능이 좀 돼야 되겠다. 그게 이제 지산화 협력센터 생긴 궁극적인 목적이 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어떤 협력 소통의 좀 중요성이라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 산학 창업국에서 우리 지산화 협력과에서 아까 같은 지산화 협력 사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산화 협력 사업의 전부는 사실 아니죠, 그죠?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제적신가에서 어떤 또 수소 경제라든지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또 사업을 합니다. 산업체도 붙고 대학도 붙습니다. 이거는 지산학이라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산시 내에서도 각 아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과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관되게 협력해 나갈 건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또 지역에서는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 외에 아까 말씀드린 뭐 비스텝이라든지 인평원이라든지 지산학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갖고 앞으로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협력 관계에 잘 엮어서 좀 더 높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또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 개가 넘는 우리 부산에 기업이 있지만은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산형 기업 성장 사다리에서 창업 기업인 에이스 스텔라 기업 그리고 부산행 히든테크 결국은 이제 월드 클래스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제도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또 협업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축 지자체하고 관련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 대학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협업하고 매개하고 중개하는 그 역할을 부산지사나 협력센터가 그것을 한다고 이렇게 출범을 했지만 역량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이 어떻게 삼각축, 사각축이 돼서 원활하게 하느냐 그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사나 협력의 성공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들 지사나 협력 브랜치 기업 1호 기업인 파나시아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파나시아는 저희 관련 기관과 또 기업과 대학과 함께 해가지고 이번에 규제자의 특구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 특구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6차 규제자의 특구가 의미 있는 거로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은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고 많은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대학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파나시아 같은 파트너사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그 경제지원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특구 사업이 선정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1년 동안 생각하면 좀 말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 성공 모델을 좀 계속 창출해 가면서 기업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들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발표에 소개해 주신 김용보 센터장님께 감사합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사나 미드필드 역할에서 조용히 전방 후방을 볼을 백업하면서 진두지휘해야 할 도와줘야 될 우리 부산시의 역할, 우리 김영보 센터장님의 마지막 그 발언으로 듣고 그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우리 이사장님 발표와 그리고 우리 패널 분들의 그 부산지사나 협력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애정어린 또 개선사항, 의견 개진 또 충고 여러 가지 감사하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전에 또 우리 부산지사나 관련된 공무원분도 좀 많이 좋아하 계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들은 제가 잘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들 결국은 우리 부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 예전에 우리가 창업 스타트업 항상 붐이 일고 지역 기업이 성장할 때 제 기억으로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벅스무직이라는 부산에 좋은 기업이 있었는데 이전을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공한 기업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지역에 또 그 공학도들이죠. 그 긴기사 앱을 만들어서 또 카카오에 또 엑시트 성공적으로 했지만 그런 핵심 역량의 인재들이 부산에 정주하면서 부산의 산업을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또 많은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거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지사나 협력센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산하협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지사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아까 우리 패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거 하나하나라도 좀 성공 모델을 좀 창출해 나도록 하고 더불어서 물론 수요자 공급자가 지역 내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내만 고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좀 폭을 확대해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사실은 뭐 이런 제약된 이 시간 가지고는 어떤 앞으로 제 희망사항은 우리 어제 김영부 센터장 계시지만은 부산시가 조만간에 제2라운드에 지산학에 관련되는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은 아마 앞으로의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좀 각 세부 사항에 대한 좋은 의견들 또 내지는 좋은 미래 전략에 관련되는 그런 좀 보다도 솔직한 그리고 또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말을 많이 아끼시고 발언해 주신 것 같아서 진행자로서는 뭐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프로에 계신 분들이 사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앉아 계신데 시간상 이거 좀 모니터에 보면은 토론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 자막이 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주지를 못하는 점 이양해 바라고 우리 시가 우리 김영부 센터장님 좀 오늘 자리를 보셨으니까 2라운드를 한번 모시면은 여기 앉아 계신 각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또 들으면서 중장기 로드맵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지산학 센터에 또 부산의 지산학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